이번 시간에는 사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격을 왜 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명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격을 많이 얘기하죠.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격이다, 뭐 식신격이다, 정관격이다, 이런 식으로 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격을 판정하고 그러한 격이 이게 무슨 격이다, 이 사주가 무슨 격이라는 걸 선언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거나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주를 억부의 형태로, 그러니까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용신을 정해서 보는 기세론자들이죠. 그런 입장에서 사주를 용신을 정해서 보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격을 이렇게 봐놓고는 그 격과 사주의 그 기륭성패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격을 봐놓고는. 그런 거 격을 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그 사주가 무슨 격인가, 이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주의 격이 뭐라고 판정이 났으면은 그 사주의 격이 성격됐느냐 파격됐느냐, 이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또는 어떻게 전개돼 왔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격이라는 것은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단계죠. 제일 첫 번째인데 또 제일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주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격이라는 말이 보여지면은 이 자체가 이게 골격할 때 프레임이라는 뜻이에요. 프레임이라는 뜻인데, 뭐 이 격에 대한 의미는 제가 이전 버전에서도 여러 번 격이 한자 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새삼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온 주제는 뭐냐면은 사주에서 왜 격을 보느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격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서 그 다음에 격국용신, 조우용신, 이런 것들의 의미가 뭐고, 그것이 이제 기세론, 그러니까 억부법이죠. 억부법에서의 이거의 의미와 자평진전에서 이것들의 이런 용어들의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주를 보는데 격을 왜 보느냐, 격을 왜 보느냐, 이렇게 하면, 격을 왜 보느냐 하면,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격이잖아요. 이건 억부로 사주를 보는 사람들도 격을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러면 격을 왜 보느냐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격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주의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사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가 사주의 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주의 본질이라든가 또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그 사주의 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은 어떤 사주의 행동 양식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그 사주의 격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격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게 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격이라는 게 그런 건데, 왜 격을 보느냐 하면 이거를 알아야만이 이 사람이 어떠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고 어떠한 형태의 어떤 당면하는 일들, 살아가는 과정에 많은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나잖아요. 그럴 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행동 양식이 어떠냐, 또는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그것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바뀌고 그것이 좋게 되기도 하고 나쁘게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금덩어리가 길에 하나 있으면은 이거를 보고는 그냥 이거 임자 없는 거네가 그냥 주워가는 사람이 있냐 하면은 이 금덩어리가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이 돼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행동 양식에 따라서 한 사람은 임자 없는 물건이가 주워갔다가 뭐 예를 들면 뭐
뭐 점유이탈물 횡령죄 뭐 법으로 말하면 그런 게 될 수 있죠. 그런 게 성립돼 가지고 깜빵에 갈 수도 있고, 또 신고했는 사람은 신고했기 때문에 거꾸로 포상을 받고 금덩어리 주인이 나타나서 금덩어리의 뭐 가격의 한 20% 정도를 금을 잘라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사주의 격입니다. 그러니까 격이라는 것은 그 사주의 정체성과 그 사주의 본질과 그 사주의 가치관과 그 사주의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사주의 어떤 오리지널한 어떤 모습이죠. 타고난 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격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 잘 들어맞으면 성격이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처한 환경에 맞지 않으면 파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격을 보는 이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운명의 기륭성패라든가 삶의 고저 이런 것들을 보려면 격을 보지 않고는 사주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격이 제일 먼저, 누구든지 억부법으로 사주를 보는 사람도 제일 먼저 무슨 격이라는 걸 보게 되고요. 일반 그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보는 사람들은 뭐 더더욱 말할 필요 없이 제일 처음에 보는 것이 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격이라는 말이 흔하게 쓰는 말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다르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 철학에서 얘기할 때 철학에서 쓰는 체와 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철학에서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지 간에 철학에서는 사물을 인식할 때, 어떤 사물을 바라봤을 때 그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 항상 그 사물을 체와 용으로 나누어서 분석해보는 그런 체계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물을 올바르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동양 철학에도 체용이 있고 서양 철학에도 체용이 있습니다만, 쉽게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이 그 체용에서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굴에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묶여 가지고 이 사람이 이쪽만 바라보게, 이쪽 편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쪽이 동굴이, 여기가 동굴인데 동굴 안에 벽면만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뒤쪽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뭐 도로가 있다면은 도로에 지나다니는데 호랑이가 지나다닐 수도 있고 자동차가 지나다닐 수도 있고 여우가 지나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뒤에서 햇빛이 태양이 떠 있으면 태양의 그림자에 의해서 동굴에 그림자가 비치지 않습니까? 이 그림자를 보고 호랑이가 지나갈 때는 저 그림자는 호랑이야, 뭐 저거는 자동차야,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는 그 현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 본질이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거의 그림자, 이거의 작용의 결과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여기에 뒤에 가는 진짜 물질, 뭐 자동차나 사람이나 호랑이, 이거는 뭡니까? 이게 체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 부분을 체고 여기에 있는 거를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에 체용 다 있는데, 물론 이제 체용이 뭐 분리되어 있느냐, 합체되어 있느냐 하는 데서는 동서양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체용론이에요. 사주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이 자동차나 사람, 진짜 자동차나 사람, 이것이 본질이고 이게 근원적인 거잖아요. 근원적인 거고 이게 본질이고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서도 이 사주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 본성이 있느냐 하는 그거를 파악을 해야만이 기륭성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용론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체용론이 사주에서도 여전히 있는데, 사주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 있느냐 했을 때 격국의 성패라는 형태로 이 체용이 녹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뭐 큰 무리가 없는 이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플라톤의 그 동굴의 우화에서 체와 용을 이해했듯이, 사주는 이 격이 체가 되는 거예요. 이 격이 체가 되고,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격이라는 게 있고 격국이 있고 격국용신 있고 조우용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격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격이라는 것은 일간과 월지의 생극 비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생극 비화,
생극병. 그러니까 일간과 월지가 서로 생하는 관계인지 또 극하는 관계인지 또는 서로가 같은 글자인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형식 논리로 얘기하면은 사주에서 격이 뭐냐 했을 때 일간과 월지의 생극 비화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이 관계에 의해서 이 생극 비화 관계를 보고는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동이나 이러한 본성이나 이러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격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격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주에서는 이 격은 바로 용신이 됩니다. 격은 용신이 돼요. 예외적인 월급격이나 양인격을 빼고는 격 자체가 격이 바로 용신이 되니까 그 용신이라는 게 결국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이고 그 사람의 어떤 주 행동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사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우리 여기 제시되어 있는 노소영 씨나 최태원 회장이나 또 그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라고 알려져 있는 이 김희영 씨, 이 세 분의 사주를 가지고 격을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업부 형태로, 그러니까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가지고 용신을 정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 사주 격을 보는 거는 같이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주면 노소영 씨 사주 같으면 무슨 격이 됩니까? 이게 이제 업부법으로 봐도 이거는 식신격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식신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업부의 형태로 사주를 보는 사람은 식신격이라고 얘기해 놓고는 이 사주의 뭐 용신은 뭐냐 하면 용신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격은 곧 용신이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주, 그러니까 월급격이나 양인격을 제외한 모든 격은, 그 격은 곧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평진전에 입각하면은 이 관계가 여기 식신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식신격이고 용신은 뭐냐? 그러면 용신은 식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업부 형태로 사주를 보는 분들은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데, 격은 식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도. 업부 형태로 사주를 보는 분들도 노소영 씨 사주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식신격이라고. 용신은 뭐냐? 그러면은 뭐 정관이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또는 뭐 인성이 용신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금 정관과 인수가 있으니까 이 사주는 식신격이 관인상생했다. 식신격이 관인상생해서 귀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평진전 입각해서 보면 식신격이 관과 인수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파격사주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의 삶이라는 상태를 한번 봤을 때 과연 관인상생했을까? 이분이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미국 같은 데 가서 공부도 했고 대통령의 딸로서 많은 것을 뭐 배우고 또 머리도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배운 거를 제대로 한 번도 써먹지를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부 형태로 보면 이거를 식신격이라고 해놓고는 용신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식신격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식신이 용신이 돼야 되는데, 식신격이라고는 딱 하고는 용신을 할 때는 뭐 정관이라 하든지 인수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안 맞는 거예요. 업부 형태로 보면은.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정관이 용신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수가 용신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재성이 용신이라고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용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주가 맞질 않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최태원 회장 같으면 뭡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격이라는 게 뭐냐? 일간과 월지의 생극 비화 관계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정인이죠. 월지 해수가 용신이에요. 그리고 격이에요. 정인격 사주죠. 정인격 사주가 천간에 이렇게 식상과 정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평진전 입각에서 보면은 정인의 입장에서 정관과 식신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거든요. 쓰임이 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파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억부의 형태,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로 용신을 정하는 그 기세론, 그걸 기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월의 을목이니까 아 겨울나무네. 그러니까 병화나 정화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화기가 필요해. 겨울나무니까 불이 매우 필요해. 그래서 이거를 조후용신이라 그래요. 이런 경우를. 그래서 병화나 정화가 용신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격은 인수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격을 인수라고 얘기는 해놓고 실제로 그러니까 격은 인수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후에 용신을 정할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로 가지고 용신을 정해버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 여기에 김희영 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자월의 병화니까 일간과 월지의 생극비와 관계니까 정관이 용신이고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이 시간에 투출하면서 식과 인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폐인으로 격국이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억부 형태로 보는 사람은 여기에 무게합했다든가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나와가지고 성립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얘기. 그러니까 정관격이면 정관이 용신이 되는 거고 인수격이면 인수가 용신이 되는 거고 식신격이면 식신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관이나 정인이나 인수가 나머지 글자들을 바라볼 때 그 관계가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 관계로 격국의 성패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격국은 잘 정리해 놓고 뭐 월지를 보고는 이제 격을 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해놓고는 용신은 완전히 다른 거를 해버리니까 격을 받는 보람이 없잖아요. 그 격이라는 게 그 사주의 본질인데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이제 이 보통 사람들 두 개 사주, 요 사주 같은 경우도 볼 것 같으면 만약에 억부 형태로 이 사주를 본다면은 이 사주를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자월을목의 편인격이라고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자평진전으로 공부한 사람도 편인이라고 하고 억부 형태로 공부하는 분들도 편인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편인이라고 얘기해놓고 용신은 뭐냐 그러면 오화가 용신이라 그래버려요. 자, 용신이라는 게 뭡니까? 용신은 팔자 용신 전구 원령 그랬어요. 팔자, 우리 사주 팔자인데 팔자 용신, 전구, 월령 이렇게 자평진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구, 월령 그래서 그러니까 사주의 용신은 팔자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 구한다. 그러니까 월지 지장간에서 구한다 그래요. 그런데 시지에 있는 거를 용신이라고 해버려. 이것도 뭐야 조후 용신을 갖다 가져와서 그런 거거든요. 성립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용신이 일지나 시지나 연지에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보는 사주 명리가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오화가 용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일간 을목이 뿌리가 없네. 그러니까 뭐 비겁 뭐 간목이나 을목이 여기에는 없지만 간목이나 을목이 용신이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월의 을목이거든요. 겨울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조후가 되게 시급하지. 조후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오화가 용신이다. 용신이라는 거는 쓰는 신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용신은 쓰는 신이에요. 용신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용신이라는 게 쓸 용자를 쓰는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신은 쓰는 신. 그러면 쓰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용신을 써야 되는데 그 쓰는 용신이 위치가 시지나 일지나 연지에 있게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거를 땅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 이런 게 땅에 있는 걸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용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일지나 시지나 연지에 있는 글자가 용신이 되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떠냐, 물론 전혀 안 되는 게 될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언제냐면은 주로 월급격이나 양인격에서는 아주 드물게 월급이라든가 양인격이라는 격국이 있거든요. 이 격국들은 아주 드물게 시지라든가 일지나 연지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용신이나 또는 상신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용신이 될 때도 있고 상신이 될 때도 있는데 주로 상신이 많이 돼요.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격국에서는 연지나 일지나 시지에 있는 것은 지지라는 것은 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지지에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신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글자이기면 틀림이 없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용신이나 격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억부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해가 미숙하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 사주가 배우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20년 30년 걸려 가지고도 사주를 못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용신이 이랬다가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하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해월의 개수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뭘 합니까? 해월의 개수인데 임수가 투간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월급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겨울에 물이니까 굉장히 차갑잖아요. 찬물에 있는데 월급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정화가 용신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월급격은 월지 지장간에 이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글자가 없어요. 지금 투간했는 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재성이 천간에 있으니까 이 재성을 용신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게 찬물이니까 조후도 충족한단 말이에요. 이 정화라는 글자가 화기도 되면서 용신이 될 수 있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조후용신이라는 말이 이때 성립되는 거예요. 원래 조후는 용신이 되지 않는데, 조후는 조후고 용신은 용신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월급격이나 양인격에서는 조후이면서 용신을 충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이나 양인격 왜 그러냐? 월지에서 투간했는 게 임수가 투간했는데 지금 월지에서 올라온 이 글자가 일간하고 같은 노형이기 때문에 용신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수 일간인데 임수가 투간인데 이거는 같은 비급의 관계이기 때문에 용신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이 재성을 용신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용신이 되면서 조후도 충족하는 글자죠. 이럴 때는 조후용신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는 이런 것들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보이는 이런 것들도 억부 형태로 사주를 보는 분들은 조후용신이라는 말을 쓰죠. 오화가 조후용신이다. 근데 굉장히 맞지 않는 말이죠. 이거는 편인격이죠. 이 사주는 편인격에 지금 정인이 이렇게 쭉 투간해서 인성혼잡으로 파격사주예요. 인성혼잡으로 파격사주인데 이 식신이 용신이라 그러면 만약에 운에서 그러면 정화 식신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용신이 왔을 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용신이 아니니까 와도 그렇게 대패는 면하겠지만은 실제로 용신이라면 이거 오면은 안 되거든요. 식신이라는 길신 용신이 와서 인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된다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후를 함부로 조후 용신 이런 말을 쓰는 건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똑같은 논리인데요. 지금 그 격이 있고 격국이 있고 격국 용신이 있고 조후 용신이 있는데 이게 다 뭐냐 하면은 격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일간과 월지의 생극 비화 관계를 격이라고 얘기하고 격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우리가 보통 격이나 격국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사실은 쓰는데 엄밀하게 구분하자면은 격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격이 일간과 월지의 생극 비화 관계라면 격국은 뭐냐면은 이 월지와 천간에 있는 글자들, 이 글자들의 관계를 격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지와 천간에 있는 글자의 관계가 바람직하면 그 격국이 성격된 것이고 월지와 천간 글자의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으면 파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국은 일간과 월지의 관계가 격이라면 격국은 뭐냐면 월지와 천간 글자의 관계가 격국이다. 엄밀하게 구분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격이나 격국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흠잡을 건 없습니다. 다만 개념적으로 구분하자면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격국용신이라는 게 이제 조후용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후용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이 격국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격국용신이라는 말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하면은 용신의 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용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억부용신, 그 다음에 통관용신, 그 다음에 병약용신, 또 그 다음에 조후용신, 그 다음에 격국용신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격이나 격국이라는 말은 쓸 수 있지만은
격국 용신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격국 또는 격이나 격국이라는 말이 곧 용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월지니까 일간이 월지를 바라본 이 관계가 격이고 격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격국이 곧 용신인데 격국 용신이라는 거는 다르게 풀면 이런 얘기예요. 용신 이런 뜻이 돼버려요. 용신 같은 말을 두 번 동로 반복을 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억부, 통관, 병약, 조후, 격국, 용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주를 보면은 사주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이것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볼 때마다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이런 것은 성립되지 않거든요. 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억부라든가 통관이라든가 병약이라든가 조후라든가 격국용신 이런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자평진전에 있지도 않은 말이었는데 서라고라는 분이 중국 사람인데 이분이 자평진전 해설을 쓰면서 자평진전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대한 해설서를 쓰면서 많은 부분을 첨삭했어요. 첨삭하면서 만들어낸 용어, 그 용어가 바로 격국용신, 억부용신, 통관용신, 조구용신, 병약용신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평진전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격국용신 말은 없어요. 격국용신이라는 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조후용신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격과 격국만 있거든요. 그리고 격이 또는 격국이 바로 용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격의 성패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관계상으로는 너무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격국의 성패와 채용, 이 채용과 함께 격국의 성패와 사주에서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서 볼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왜 격을 보느냐는 거예요. 왜 사주의 격이 왜 중요하고 왜 격을 보느냐. 격이 용신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고 그 격이라는 것이 그 사주의 본질이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부 형태로 사주를 보는 분들도 격은 정확하게 봐놓고는 용신은 완전히 다른 거를 얘기해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격이 바로 용신이다.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격이 그 사주의 본질이나 정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이 격으로 써먹을 수 있느냐, 이런 성격이나 이런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또는 실패하느냐, 그거를 보는 게 격의 성패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는 격은 뭐라고 얘기해놓고는 용신은 다르게 해버리면은 완전히 쓸데없이 격을 왜 받는지를 모르는 거죠. 격을 구분해놓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주를 억부 형태로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는 방법으로 사주를 용신을 정해서 보는 그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주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자평 선생이 이 고안에는 지금의 사주 팔자 체계에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보기 때문에 사주를 모르는 거예요. 뭐 10년, 30년 공부해도 사주가 안 맞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엉터리 될 때도 많고 어쩌다가 맞을 때도 있고 하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주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특정한 연도에 길했는지 흉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해에 길했는지 흉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거를 맞히면 사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100% 맞출 수는 없을지라도 한 50살쯤 된 사람이라면은 그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에 그 굴곡이 한 10번은 있어요. 중요한 사건들. 그런 거 있을 때 한 10개를 얘기한다면 한 8개 정도는 맞아야 돼요. 특정한 연도에. 그러니까 대운이라는 거는 대운으로 맞춘다는 건 두루뭉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뒤에 나오는 세운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게 있지만 특정한 연도가 길한지 흉한지 또 앞으로 다가올 어떤 해에 특정한 해가 길한지 흉한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사주를 보는 이유예요. 그래서 격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격이 대부분 격국으로 쓰이는데 예외적으로 조후용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는 조후용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후이면서 용신인 거죠. 이 정화가.
그러니까 겨울에 찬물에 있는 이 정화가 지금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해월의 개수는 임수가 투간해 가지고 비겁을 용신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이 재성을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이 재성은 화기, 찬물의 화기, 그러니까 조후도 충족한단 말이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조후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용신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조후 용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조후 용신이라고 해서 오화가 용신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편인격이고 편인이 용신이에요. 편인이 용신인데 정인을 보고 있으니까 인성이 용신이 혼잡돼 가지고 파격이 된 사주예요. 이렇게 이해해야만이 사주를 정확하게 운을 볼 때도 이걸 대입해서 기륭성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사주의 격을 왜 보느냐, 다시 정리하면 격을 보는 이유, 그거는 뭐냐면 그 사주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티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격을 보는 거예요. 왜냐, 그 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가 나오고, 그것이 길하냐 흉하냐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주의 격을 보는 이유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격과 격구, 격구용신, 조우용신에 대해서 억부법으로 볼 때와 자평진전 입각에서 볼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 격의 성패와 채용, 채와 용의 관계에서 격의 성패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시간을 나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